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자,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부분이 되겠는데요. 중단원 마무리 12번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이 발전 문제 말고 표준 문제 중에서도 해볼 만한 문제들이 있긴 한데 지금 발전 문제 하기도 좀 벅차기 때문에 발전 문제 위주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번. 자,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두 직선이 있죠. 자,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지금 보면은 일단은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건 서로 지금 평행한다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죠. 평행하는데 자, 이런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또 이 원이 원점까지 지난다고 합니다. 원점, 좌표 평면상에서 원점을 지난다. 지난다는 건 이제 여기를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근데 아무튼 간에 자, 이게 평행을 하는 이 두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동시에 접한다는 거예요, 원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은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자,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접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접할 수가 있겠죠. 직선이. 그런데 요 직선하고 기울기가 같으면서 요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평행을 하게끔 자, 요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자, 요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두 개가.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지금 이 접선이 두 개가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접선이 결국에는 2x 플러스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접선이 2x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그죠? 왜냐면 이게 이 9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게 y절편인데 y절편이 이제 클수록 직선이 위에 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요 위에 있는 직선이 y는 2x 플러스 9고 요 아래에 있는 직선이 y는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이 있겠죠,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접점까지를 연결하면 이거는 무조건 여기가 수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여기가 수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일직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죠? 이 점에서부터 수직, 이 점에서부터 수직. 일직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반지름의 길이.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는 이 두 개가 지금 평행선인데, 자, 이 평행선 사이의 간격. 평행선 사이의 간격을 구하면 그 간격의 반이 정확하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이 평행선 사이의 간격을 구해서 그거의 반이 정확하게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 그럼 이 평행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사실 평행선의 간격을 구하는 공식이라는 건 없어요. 수학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뭐밖에 안 배웠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배웠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위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찾으라고. 요 점을 하나 찾으면 요 점으로부터 이 직선 반대쪽에 있는 직선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들이 쉽게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그게 바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를 구하는 공식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행선 위에 이게 두 직선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서 그 위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찾아요. 그 아무거나 하나 찾는 건 쉽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예를 들면 x가 0이면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은 이 직선 위에 있다고요. 이건 그냥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0, 마이너스 1하고 이 직선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평행선 사이의 간격이 된다고요. 그 평행선 사이의 간격의 절반이 결국에는 반지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알죠? 어떻게? EX 이거 좀 한쪽으로 이제 일반형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지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져요?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5.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 한 다음에 마치 이제 대입하는 느낌으로 자, 0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10이 되겠죠. 그럼 자, 이거 결론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2 루트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2 루트 5니까 반지름은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 반지름은 루트 5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루트 5가 됩니다. 반지름은. 자, 반지름이 루트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중심만 찾으면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중심. 자, 그럼 이 중심은 있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얘들 둘이 평행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 우리가 색깔을 좀 바꿔서 정확하게 이 중심은 어느 직선 위에 있냐면 정확하게 이 y는 2x 플러스 9하고 y는 2x 마이너스 1하고 그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파란색 직선 위에 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원의 중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의 중심이. 자, 그럼 저 파란색 직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저 파란색 직선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저 파란색 직선 한번 찾아봅시다. 저게 뭔지.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자,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기울기는 동일하다고, 이 세 개가. 이 파란색까지 포함해서. 기울기를 동일하고, 결국에 얘네가 차이가 있는 거는, 자, y절편의 차이밖에 없어요. y절편에. 자, y절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y절편. 그러면은, 자, 이게 봐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렇게. 자, y축에 평행한 선을 요렇게 지나가게끔 그리잖아요? 그럼 이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이 뭐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요 간격이? 지금 여기는 y절편이 얼마예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9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y절편의 어떤 간격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 y는 2x-1이란 건 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지난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이제 9가 있을 거 아닙니까? 9? 이렇게 지날 거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9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얼마예요? 10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얘는 파란색 직선은 정확하게 가운데를 지나가야 된다고. 가운데. 그럼 요 9하고 마이너스 1의 정확히 가운데가 어디예요? 5죠, 5. 아니야, 5가 아니라 4죠, 4. 그죠? 9하고 마이너스 1의 정확히 가운데는 4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파란색 직선이 뭐냐면 y는 기울기는 똑같고 y절편은 4일 거라고요. 정확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니까, 간격이. 그럼 이 직선 위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이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원의 중심, 예를 들면은 이 원의 중심의 x좌표를 a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y는 2x 플러스 4 위에 이 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x좌표를 a라고 한다면 자, 여기 y좌표는 2a 플러스 4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원의 방정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물론 이제 a를 모르지만 x-a의 제곱 플러스 y-2a 플러스 4의 제곱은 얼마? 반지름이 루트 5였잖아. 5.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이제 a만 구해주면 되는데 그 a는 뭘 갖고 구하면 돼요? 이 원이 원점을 지난다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다가 0하고 0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0하고 0을 대입해보면 이쪽은 a제곱 나고 여기 0이니까 이거는 2a 플러스 4의 제곱과 동일하고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이거는 이제 4a 제곱이니까 5a 제곱 그 다음에 이게 4니까 16a 플러스 16이죠. 16인데 이게 넘어오면 1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또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11.
요렇게 하면 되죠. 그럼 A 값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A 값을 대입을 해주면 A 값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자, 원의 방정식은 여기다 대입해주면 원의 방정식은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A 값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요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지우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쉬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5죠. 그 다음에 지금 A점이 0,5예요. 그 다음에 B점은 4,3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 이게 B점, A점, B점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랬을 때 요 C점은 이 원 위에 이제 뭐 그냥 원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 위에 어딘지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그 얘기는 이 C점은 원 위에 어느 점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넓이의 최대값. 그럼 이 C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C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돌아다니는 거야. 이 원 위를. 그럼 이 C점이 어디 있어야지만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최대가 될 것이냐.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컴퓨터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지오부라? 아니죠. 지오지부라죠. 좀 느려요. 이게 이 컴퓨터 자체가 이제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자,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제 이런 점들은 그냥 사실은 없애는 게 좋아요. 안 보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 예를 들면 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죠? 얘들 둘은 그냥 고정된 점이에요. 그럼 얘들 둘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제 요 선분은 이제 고정된 선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원 위에 뭐 특별히 어떤 특정한 지점을 정하진 않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 어떤 점이 있으면 이 점을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때 이제 이 점이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이 점이 이렇게 변하면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가 바뀔 거라고요. 그럼 이게 모양과 크기가 바뀔 때 그럼 가장 이제 넓이가 가장 커질 때는 언제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넓이가 가장 커질 때는 언제냐면 그 점을 우리가 여기다 정해야 되거든요. 어딜 것 같아요? 감이 안 오잖아. 이게 사실 이게 뭐가 큰지 이걸 다 일일이 또 계산해 볼 수도 없고. 자, 그럼 그게 보통 언제냐면 아, 바로 요 직선하고 여기 이제 요 선분 있죠. 그러니까 이 선분은 고정된 거라고 그랬잖아. 자, 이 선분은 우리가 고정됐다고 그랬죠. 자, 이 선분하고 평행선 있죠. 평행선. 자, 이 선분과 평행한 선. 요 평행선 메뉴를 좀 쓰면 이렇게 평행선.
자, 이 분홍색하고 평행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이 직선 있죠. 이 접하는. 자, 요 접점. 요 접점으로부터 이 접점에 누가 있을 때? 바로 C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이거 좀 약간 잘못 그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 있을 때 가장 면적이 커지냐면 여기 있을 때 면적이 제일 커져요. 왜냐면 이 변은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러니까 밑변이 고정되어 있으면 뭐가 제일 커야 돼? 높이가 가장 커야 된다고. 그 높이가 가장 클 때가 바로 이렇게 평행. 이 접선이 이 밑변하고 평행할 때 그때의 접점에서 가장 이 간격이 가장 길어집니다. 알겠죠? 그게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줄까요? 왜 그러냐면, 봐봐. 이게 좀, 시간 좀 없긴 한데, 그냥 합시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원의 중심이 있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 선분이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원 위에 어느 점에 어디에 있을 때가 가장 그럼 이 삼각형의 면적이 커지냐면, 자, 이 밑변하고 평행인 접선을 그렸을 때 바로 이 접점 있죠. 이 접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면, 이 접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이 삼각형이 가장 면적이 큰 삼각형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분명히 요 밑변은 고정돼 있다고 그랬죠. 이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삼각형의 면적을 결정하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요. 그죠? 근데 이 밑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높이가 가장 높아야 돼. 근데 자, 우리가 여기가 평행하기 때문에, 자, 여기랑 여기를 연결하면 당연히 이제 여기가 접점이기 때문에 9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걸 쭉 이렇게 연결을 해도 여기가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평행이기 때문에. 이게 엇각의 크기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접점이 아닌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런 평행이 아닌, 여기가 이제 그 평행이 아닌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점을 꼭지점으로 했을 때는 높이가 뭐가 됩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 되죠. 요만큼이라고. 그죠? 높이가. 여기는 높이가 이만큼이에요. 이게 딱 봐도 누가 더 커? 여기가 접점일 때가 더 크죠. 만약에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봐봐. 자, 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끔, 자, 밑변하고 평행선을 또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은 이 길이, 왜 이래? 그러면, 자, 이 길이는 동일해요. 왜냐면 이게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 직사각형이란 말이야. 요 길이하고 여기는 동일해. 그럼 요 윗부분만 비교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보다는 분홍색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분홍색이 빗변이기 때문에 분홍색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이 분홍색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요 검은색 여기랑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 검은색이 요 파란색보다는 더 긴 거야. 요 아래쪽은 길이가 똑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가 더 길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분홍색도 원의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럼 이 분홍색이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럼 저 검은색도 원의 반지름이니까 동일하다고. 근데 이 분홍색은 이쪽 삼각형에서 봤을 때는 빗변의 길이고 파란색 길이보다 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접선일 때가 가장 크다는 거야. 접선. 자, 그러면은 이제 접선이니까, 자, 이 선분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한번.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기보다도 기울기를. 왜냐면 이 밑변하고 이거하고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여기다 그려야 되거든. 알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자꾸 종이 쳐가지고.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요거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죠? 요 기울기가 자 4분의 얼마입니까? 이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분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이 있잖아. 공식 2분의 1. 이 기울기 이거랑 기울기가 똑같은 거니까 접선이 두 개가 나오겠지 물론. 그죠? 두 개가 사실 요 위쪽에도 접선이 하나 더 나오는 건데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뭐죠? r 루트 r이 5니까 5 루트 m제곱 하면은 4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 좀 계산이 좀 복잡해요. 그럼 이거 좀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풀마 한 다음에 이게 이제 4분의 5인데 4분의 5인데 이게 루트 4분의 5니까 2가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5 루트 5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분명히 접선이 두 개라고 요 아래쪽하고 위쪽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딱 봐도 알죠. 우리가 지금 찾는 건 요 아래쪽이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정리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점으로부터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만 구해주면 그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럼 이거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죠.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x 플러스 2y 플러스 5 루트 5는 0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점 하나 여기 이제 여기가 0,5지 0,5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높이니까 0,5에서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주면 이거는 루트 5분의 0하고 5 대입해주면은 절대값 10 플러스 5 루트 5 요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게 높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조금 정리해주면 이걸 루트 5로 나눠줄 수가 있다고.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이거는 2 루트 5 플러스 5가 됩니다. 이게 높이라고. 그럼 이제 삼각형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삼각형의 면적을.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자 밑변은 요 둘 사이의 거리죠. 요 둘 사이의 거리. 요 A하고 B 사이의 거리. 그럼 이거는 4, 4, 16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2는 4하면 루트 20이죠. 루트 20이면은 얼마입니까? 2 루트 5인가요? 2 루트 5 곱하기 자 높이가 2 루트 5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럼 요거 어차피 요 2는 어차피 사라지는 거니까 자 루트 5만 곱해주면은 뭐가 됩니까? 10 플러스 5 루트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넓이는 10 플러스 5 루트 5가 나온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14번.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게 지금 세 번째 강의거든요? 세 번째 문제 풀인데 네 번째 문제 풀이까지 해서도 만약에 못하면 나머지는 그냥 유튜브에다 올릴게요. 대단원 그거는 유튜브에다 올릴 테니까 얼마나 볼지 모르겠어. 열심히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봅시다.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 이 원 위에 이런 점이 있는 거죠. 원 위에 점인데 거기서 접선. 근데 그 접선이 2,1을 지난대. 자, 그러면 이 원 위에 점이 있고 접선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거 접선 공식 쓰면 되겠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왜냐면 접선 공식은 언제만 사용하는 거예요?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쓰는 건데 이건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고. 얘를 우리가 좀 바꿔볼까요? 중심하고 반지름이 드러나도록?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돼? x제곱하고 4x가 있으니까 어떻게? 일단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그 다음 y제곱하고 6y가 있으니까 뭘로? y 플러스 3의 제곱으로. 자, 그래 주면 요 3을 이쪽으로 넘기고 여기에 4 들어가고 여기 9 들어갔으니까 넘겨서 생각해주면 여기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1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심이 원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접선 공식을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에서 접선 공식을 쓰면 편하긴 한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접선 공식을 쓸 수 있게끔 상황을 변경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사실 반지름은 도형을 이동시킨다고 해서 반지름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상황을 현재 상황을 얘를 이동시켜 중심이 뭐가 되게끔 중심이 0,0이 되게끔 이동을 시켜봐요. 그러면 이걸 0,0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0,0이 되겠습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이동하면 중심이 0,0이 돼요. 그럼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은 달라지지 않죠. 그러면 지금 원래는 마이너스 1,0이야. 원래 원위의 점은 원래 처음 주어진 원위의 점은 마이너스 1,0인데 지금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킨 거 아닙니까? 중심을 0,0으로 맞추기 위해서. 왜냐면 중심을 0,0으로 맞춰야지만 접선 공식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평행이동이라는 건 모든 점이 같이 이동을 하는 거니까 이 점은 뭘로 바뀌겠어요?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0은 1,3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리고 원래 접선이 2,a를 지났었지만 이것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면 어느 점을 지나게 되는 겁니까? 4, a 플러스 3을 지나게 되는 거죠. 이 점을 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고 이게 접점이 되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접선 공식을 쓸 수가 있다고. 왜냐면 중심을 0,0으로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1,3을 접점으로 해서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x 플러스 3y는 반지름이 10이 아니라 루트 10이죠. 죄송합니다. r제곱이니까 여기 10이 나오겠죠. 근데 이 직선이 누구를 지나야 되냐면 4,a 플러스 3을 지나야 된다고. 그럼 4,a 플러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4 들어가고 a 플러스 3 들어가면은 3a 플러스 9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이제 3a는 넘겨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를 얻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접선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심이 원점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심이 원점이 아니기 때문에 접선 공식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선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자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평행이동을 시켜갖고 지금 처리를 해본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원의 방정식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칭 이동,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에 대한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고도 이제 대단원이 나왔잖아. 그 대단원은 별도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영상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